네,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2012학년도 교육학 기출문제 3번 문항 저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교육관이 기초하고 있는 현대 교육 철학 사조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학생 개인의 독자적 삶과 자유를 존중한다. 추상적이고 보편적 인간을 지향하는 것을 비판한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보편적 인간이 지향하는 게 무엇일까? 그건 바로 이성이에요, 이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측면을 비판한다는 거예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왜? 르네상스 시대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긍정했는데 왜 또 이때는 비판을 하지? 그 부분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세 번째, 관념주의적 지식을 비판하고 스스로 자아 발견을 중시한다. 그다음 개성을 중시한다. 이렇게 보면 뭔가 독자적이고 자유롭고 이성을 비판하고 자유를 중시하는 거 이거는 20세기 교육 철학 사상 중 실존주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실존주의 교육 철학 사상은 교육 철학 파트 안에서는 다른 교육 철학에 비해서 나올 확률이 훨씬 높은 분야 중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 항존주의, 구조주의, 본질주의, 재건주의, 실존주의가 있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실존주의가 나올 확률이 제일 높고 물론 교육 철학 파트 자체가 나올 확률이 떨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떨어지긴 하지만 그 철학 파트 안에서도 어떤 부분이 나올 수 있을까? 뭐 피터스의 교육의 조건이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이런 교육 사상 아니면 교육 철학의 기능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20세기 현대 교육 철학 사조가 그나마 나올 확률이 좀 높거든요. 그 중에서도 실존주의가 진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 안에서 보면 왜냐하면 실존주의는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정말 큰 가치가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물론 다른 이런 항존주의, 재건주의, 구조주의, 본질주의도 그 나름의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본질주의는 더 그렇죠. 하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제기하고 뭔가 주관적, 감정적, 자아실현, 감각적 이런 인간의 비합리성 이런 거에도 초점을 두고자 하는 거 우리 현대 사회에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실존주의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 가치가 그만큼 크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고 두 번째 교육 내용이나 교육 목표나 방법 면에서 뚜렷하게 하고자 하는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물론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은 정해져 있지만 이거를 실현하기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실존주의 교육 철학 사상에 따라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게 현실적으로 막 그렇게 뭔가 와닿진 않지만 교육 철학 분야 중 뭔가 뚜렷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정해져 있다. 그런 면에서 시험 출제가 용이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실존주의를 이해하실 때 첫 번째 실존주의가 무엇인지 왜 하필 실존주의에서는 그렇게 인간의 비합리성, 실증주의, 뭔가 관찰해서 수식화시켜서 증명해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비판하고 주체성과 인간이 가진 비합리성에 초점을 두었을까? 이 부분을 이해하시는 게 첫 번째 포인트. 이걸 이해하면 이거는 암기하지 않아도 그냥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실존주의에 따른 교육의 목적과 방법. 목표와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이 무엇일까? 그 중에서도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실존주의는 왜 인문학과 예술학을 중시했을까? 실존주의는 왜 삶의 어두운 측면을 교육 내용으로 끌고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했을까? 실존주의는 왜 철학과 역사를 중시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뒤에서 설명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예시만 드리자면 왜 인문학과 예술학이냐? 그건 첫 번째 이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의적 측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적 측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반대되는 실수를 할 수 있는 감정적인 이런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인문학과 예술학이 필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철학과 역사를 강조했냐?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면 개인의 판단과 선택에 의해서 자기 실존을 만들어 나간다면 중요한 거는 그것은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되고 자기가 하는 선택권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철학과 역사를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러한 교육 내용들을 그냥 주장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교육 철학을 설명드리면서 왜 이걸 하려고 했는지 그래서 교육 철학이 재밌네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구나 이렇게 그런 부분들 여러분께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방법은 도덕 교육,
만남 중심의 교육, 비연속적 교육을 중시했다. 이걸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마지막으로 실존주의가 교육에 미친 시사점, 그러니까 교육적 의의 그리고 한계점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실존주의는 도대체 어떻게 등장했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실존주의는 일단 이렇게 19세기 합리주의적 관념론이나 실증주의에 반대해서 인간의 주체성, 존재성을 강조한 문예 사조이다. 그럼 왜 이렇게 실존주의는 합리적, 실증주의를 반대했을까? 그거는 문명의 발전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르네상스 혁명을 거치면서 14세기에서 16세기 그리고 17세기에서 실학주의를 거쳐오면서 이때 당시에 인간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즉 르네상스 이전에는 신중심 사회였어요. 봉건적, 제도적, 교황 중심, 뭔가 인간의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인간의 창의성, 자율성. 그러다 보니까 이 르네상스와 다른 시대적, 과학적 이러한 그 절차를 거쳐나가면서 도대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무엇일까? 그건 바로 이성이었던 거예요. 이성.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을 갖춘 거였어요. 그러면 이 이성을 더 효과적으로 개발해주고 더 잘 인간 이것을 우리가 숙지하고 그것을 학습해 나간다면 보다 더 인간다워질 수 있다고 봤던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19세기, 20세기 초반에 오면서 전쟁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게 합리적이라고 했던 인간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학살하고 이성적이라고 판단했던 사람이 그렇게 교육을 해왔던 방식이 전쟁으로 그 참혹한 결과로 나타났던 거예요. 즉 문명의 발전이 만들어낸 것은 결국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이 이성을 추구했다는 것의 결과물이. 따라서 그러면 우리 진짜 인간은 이렇게 이것의 가치, 즉 이성의 가치를 우리가 진짜 따라야 되는 걸까에 대한 의문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문명이 발전하게 되면서 발생하게 된 발전을 탐색해 보면 그 시력은 그 시초는 근대 철학의 발전이 신에 대한 거부에부터 발생한 건 맞아요. 이 시공간을 초월하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은 이성이었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과학기술이라든지 실증주의적 합리주의적 쭉 발전해 나왔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결과물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거죠. 물론 이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가치를 격상시키는 것은 올바랐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성적으로 사고해야 함은 인간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절대화시켜버리고 다른 가치를 배제하는 거예요. 자, 인간은 이성적이어야 돼. 인간은 감정적이면 안 돼. 감성적이면 안 되고 비합리적이면 안 돼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때로는 자기 감정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고 또 감정적일 수 있고 창의성일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이성만을 추구하길 바랬던 거죠. 따라서 실존주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이성뿐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감정, 슬픔 등 이런 정서를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이성이라는 보편적인 주체성에서 개별적 주체성의 확보 의식이 강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 인간은 역사적, 사회적 존재 속에 놓여 있고 현재의 인간을 중시하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자고 하는 게 바로 실존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실존주의는 이렇게 세계대전의 어떤 비극 체험 그리고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한 인간의 주체성의 어떠한 말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간의 삶의 의미를 되찾으려는 노력입니다. 20세기의 전쟁, 테러, 빈곤 다양한 어떤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존주의는 이걸 해결해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인간이라고 게 무엇인지 다시금 진지하게 성찰하고 비인간화시킨 것에 대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자 하는 것으로 출발하게 된 겁니다. 19세기 때. 그래서 실존주의를 이해하실 때 가장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두셔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는 이 용어입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이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런 배경 설명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게 실존주의구나. 그럼 실존주의를 여러분이 학습하면 실존주의 이후에는 무엇이 나왔겠구나. 실존주의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겠구나가 머릿속에 딱 챕터가 퍼즐처럼 들어가실 거예요. 그리고
실존주의 이런 거니까 만약에 이러한 배경을 알고 계신다면 지문이 나오게 되면 실존주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 빨리 캐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강의 더 중요해요. 실제 실존주의 교육 쪽 원리 이것 부분도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다음 강의에서는 실존은 본질 앞선다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